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무턱대고 반개수가 몇 개고 매출이 얼마 나올 수 있고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기준으로 고시원 창업하시면 1억대로도 두세 번의 매매를 통해서 4, 5억까지도 자금을 점프시킬 수가 있고, 그럼 안정적으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3, 3M2 에어비앤비 꾸준히 오래 하기 어렵잖아요. 애초에 부동산의 에어비앤비 이야기하는 순간 좋은 물건을 어디서 찾느냐? 두 달 전에 오셨던 분이 고시원을 인수했는데 인수하자마자 그달에 공실이 30개 가까이 났습니다. 단계수가 40 몇 개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죠. 제가 물건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다 분석해서 명세서를 드리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부동산의 영업 멘트에 낚여서 저와 상의 없이 갑자기 홀려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고시원인 거예요. 겉모습만 리모델링 했다고 번지르르 해요. 방 크기도 준수해 보이고요.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무턱대고 반개수가 몇 개고 매출이 얼마 나올 수 있고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기준으로 고시원 창업하시면 적자 보고 살 때 수수료, 팔 때 수수료만 날리고 고시원업을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처인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전 원장한테 소송을 한다니 뭐니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좋은 고시원을 찾는 방법, 그리고 빈 방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통장에 있는 돈, 확실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시원은 연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금이 웬만하면 다 보존되고 오히려 차익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자 투자처입니다. 자, 그럼 고시원이 무엇이냐? 창업자금은 1억부터 5억 이상까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고, 내 돈이 한 1억 몇천 있다 식으로 창업자금이 적다 하더라도 3, 3M2 에어비앤비 꾸준히 오래 하기 어렵잖아요. 애초에 부동산의 에어비앤비 이야기하는 순간 하대 봤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억 단위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고시원 창업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억대로도 두세 번의 매매를 통해서 4, 5억까지도 자금을 점프시킬 수가 있고, 그럼 안정적으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본론으로 가서 고시원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좋은 물건이란 손을 좀 봐 차익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이거나 시설이 크게 모나지 않았으면서 로스율 적게 좋은 수익성을 계속 주는 준수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럼 좋은 물건을 어디서 찾느냐?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수요지의 물건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공실이 나왔는데 문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케이스가 있고, 공실이 나왔는데 문의는 그래도 계속 있다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후자의 경우 방 컨디션을 리커버리하고 공용부 단장 잘 해놓고 손님 잘 응대하면 하다못해 할인 이벤트라도 하면 사람이 차겠죠. 그런데 전자의 케이스, 문의도 없고 가끔 오는 전화는 부동산에서 매매 계획 있냐는 전화이거나 도저히 지금 입실할 분위기가 아닌 이상한 전화만 아주 가끔가다 있는 곳은 처음부터 상권이 잘못됐을 거예요. 부동산에 고시원 물건을 받는다고 바로 임장 가는 게 아니라 손품에서 대부분 아닌 물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 좋은 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상권별 특징이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등의 직장인가, 가락시장 같은 시장통, 신촌 같은 학생가, 묵동이나 노원, 노량진 같은 학원가, 대림이나 건대 아래 같은 노동시장가, 근처에 공사 현장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아니면 쿠팡센터가 있는 현장가, 홍대 성수 등의 젊음의 거리, 병원 실습생들이 2주 단위로 들어오는 병원가, 이런 상권들의 특징과 수요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수요가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100의 물건으로 누군가는 80을 내고 저는 110 이상을 내는 거죠. 이 격차가 꽤 크기 때문에 제가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많이 중첩된 상권이 더 좋은 상권이겠죠.
두 번째, 내 물건의 경쟁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리모델링 했대요. 그런데 주변에 미니룸이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가격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방이 특출나게 큰 것도 아닌데 내 고시원은 4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이 갭이 뭘까요? 분명 고평가된 방이라는 거고, 고평가된 방은 사람들이 어차피 단기 살 거, 한 달 살 거 좀 더 깔끔한 데서 살자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내 능력으로, 그리고 그 방을 계속 타이트한 컨디션 리필을 해주면서 방값을 유지하면서 오래 머무를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갈 수 있을지가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팅 현장에 평가 방세가 아닌 실질 방세와 입실 일자가 적혀져 있는 명부를 요청합니다. 연락처나 이름은 필요가 없고요. 현장에 임장할 때 신발장들을 열어보며 입실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방이 얼마나 차 있는가 보면 감이 와요. 이렇게 섬세하게 체크해 보곤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근본적인 것은 주변의 고시원들에 비해서 내 물건이 비교 우위가 있는가,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 여러 장치, 인테리어라던가 네이버 플레이스 폼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마케팅을 좀 할 줄 안다라던가, 네이버, 이 지역의 네이버 광고 치열함이나 실력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가격이라도 싸던가, 입지라도 좀 더 좋던가, 하다못해 페인트라도 칠해져 있던가, 네이버 1페이지에는 올라와 있거나 올릴 수 있는가, 뭐 남들보다 블로그 글이라도 좀 더 잘 쓴다거나, 이런 비교 우위가 없다면 방 비고 다음 손님들이 들어오는 로스 기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해결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고시원 운영 뭐 별거 있냐? 나도 90% 정도 입실률로 유지 잘 하고 있다라는데, 그걸 110%로 만들어야 됩니다. 격차가 꽤 클 겁니다. 저처럼 고시원 4개 운영해 보세요. 대기업 과장님 월급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100이면 100이지 왜 110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쉬워요. 정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건 다 분석해서 명세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어디서 유입되는지 광고 플랫폼과 그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네이버에는 항상 올라가 있을 거고, 거기서 파워링크, 플레이스 광고, 그리고 아래에 뜨는 홈페이지, 그 아래에 블로그 글은 플레이스 하단에도 링크가 되고요. 고방 어플, 지금은 없어진 루멘스페이스, 피터팬 카페, 홈페이지 제작할 때 키워드 잘 넣으면 항상 1페이지에 패시브로 떠 있는 것들, 구글 페이지, 또 엔코스테이 고시 페이지, 스테이 코리아 등의 각종 유학생 사이트, 당근마켓 페이지, 단기 33M2 에어비앤비, 얼마나 알고 어떻게 활용해 보셨어요? 지금 방 문의조차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제 고시원은 항상 문의가 많아서 대충 갑질해도 방도 안 보고 계약금 수십만 원 입금하는 사람으로 계속 찰까요?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광고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놔야 효과적이고 내가 수월하고 편하게 감정 노동 안 하면서 사람 받을까요? 지금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문물을 활용해 보고 발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빈방이 나왔다. 그런데 문의도 없다 했을 경우 상권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의가 그래도 조금씩은 있다 싶으면은 상담하는 방법, 계약으로 결착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손님이 왔는데 방이 많이 비어 있어도 최대 2개만 전략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즘 문의가 많아져 보러 온다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어찌 하시는 편이 좋다 하고 교묘한 심리전이나 가격 전략으로 바로 계약시키셔야 합니다. 문 떠난 사람들 잘 안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문의도 없다. 네이버 지도를 펴보고 근처 학원이나 병원들을 검색해보고, 아니면 산업단지 같은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인가 체크해보고, 그걸 챗GPT에 수요 분석하고 팩트 체크해보세요. 잘 안 되는 고시원들을 보면은 보통 상권에 답이 없습니다. 그걸 왜 인수하셨어요? 답과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디벨롭해서 손님을 잘 받고 유지하면서 운영해야 될 것이고, 답이 없다 판단되면 다시 잘 포장해서 탈출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조심스러운 말이겠지만 손님을 채워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실 30개 폭탄 맞은 수강생분의 사례는 2달 동안 노력하고 몇백만 원 더 들여
오히려 기존보다 높은 반값으로 사람을 채워 좋은 요건으로 엑시트할 수 있었는데, 엑시트하는 이유는 단기를 많이 받아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어플을 사용해야 하고 방에 손바뀜이 잦으니 청소가 많이 번거롭다는 사유로 나오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단기 어플 입실자를 호스트 취소했더니 받는 엄청난 페널티에 멘탈이 나가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매수인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좋은 거래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공실 폭탄의 이유는 수요 타겟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고 전원장도 떳떳하게 없다 보니 도망치듯 팔고 연락이 두절돼서 수강생분이 방향성을 못 잡았던 케이스예요. 그러니 절대로 고시원 뭐 있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원장님들이라 하더라도 계속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활용해보고 고민하고 현재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시원 운영하면서 시간을 아껴 다른 더 큰 일을 하라고 이론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고시원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다 잘하고 더 커다란 인생의 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은 기존 원장님들 교육생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두드리세요. 감사합니다.